네, 장대서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선수가 오른쪽 선수의 어디를 차고 있어요? 네, 목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차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네. 우리가 철도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능이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철도 차량의 문제점 중에 이 제동 거리가 타 교통수단보다 길다는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동차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딱 매칭되는 속도는 없습니다. 100km에서 100m, 600m, 200km에서는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한 5배 정도 깁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휠 레일 사이의 점착 계수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베스트 조건일 때 한 0.3 정도 돼요. 그죠? 마찰 계수가. 근데 자동차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신간선에서 뽑은 데이터인데, 우린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뮤V 선도라고 해서, X축이 속도고, 여기 Y축이 뮤 값이에요. 마찰 계수 값이에요. 요게 드라이 하지 않을, 비가 올 때 이렇게 재보면, 한 200km대 0.05까지 떨어집니다. 0.32, 0.05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빙판이에요. 빙판을 달리니까 200km 이상이면 빙판을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동력이 이 μW라고 하는 점착력보다가 크면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차륜이 정지된 상태로 쫙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착 제어라고 해서 이 μW보다 작은 힘으로 견인 제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동 거리가 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KTX 300km에서 제동 거리가 비상일 때 한 3.3km, 상용 제동 잡으면 6,000m가 더 갑니다. 6,000m 앞에 무슨 물체가 있다는 걸 기관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제동 거리가 긴 게 우리 철도 차량, 바퀴식 철도 차량의 하나의 큰 문제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에디 커런트 브레이크라고 해서 와전류 제동 장치 뭐 이런 게 있고, 우리는 한국형 고속전철 할 때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만은 상용화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하게 생긴 게 우리 노면 전차에 트랙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면을 바로 눌러서 비상시에 쓰는 그런 제동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철도 차량이 사실상 1차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앞뒤만 가야 됩니다. 옆도 위도 가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곡선에서 이제 원심력이 생기죠. 이게 뭐 깨졌는데, 원심력은 R분 MV 제곱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켄트를 주잖아요. 그죠? 이 선로 높이 차를 줍니다. 근데 그 켄트에서 설정한 속도 이상 달리게 되면 이런 꼬라지가 됩니다. 그죠? 스페인에서 이 곡선 선로를 좀 과속해가지고 이 차가 이렇게 전복되는 실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안으로 우리가 틸팅 열차가 있잖아요. 그죠? 곡선에서 켄트 값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차를 곡선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뜨리는 그런 켄트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 선로에서도 좌우 흔들림이 많이 생긴다. 우리 SRT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링이라고 해서 차 길이 방향을 회전 중심으로 이렇게 차가 회전되는 롤링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차 지붕에 이렇게 차 길이 방향으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이 플랩이라 하기도 하고 날개라 하기도 하겠습니다. 한 줄을 달 수도 있고 2줄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요거는 제가 3D 프린팅으로 한번 깎아 봤습니다. 요 날개를 직선 선로에서는 열차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롤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비상제동 때는 이걸 차의 진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날개를 한번 세워보자. 그럼 공기 저항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선에서는, 요런 곡선 선로에서는 얘를 경사지게 하면 이 바람이 때려서 차를 안쪽으로 기울여주는 틸팅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요걸 길이 방향으로 세우면은 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우리 여기 이 비행기의 이 꼬리 날개의 이름이 스테빌라이저예요. 정식 이름이. 스테빌라이저가 안정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능이 뒤에서 이 동체의 흔들림 없이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다트에서도 꼬리 날개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여기다 가져오자. 그러면 롤링이 좀 줄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롤센터에서 가장 먼 쪽에서 이렇게 잡아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틸팅에서, 곡선에서 얘를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넘어지고자 하는 힘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곡선 선로에서 진행하는 방향의 바람의 힘이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차를 틸팅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곡선에 들어가면서 원심력에 비례적으로 차가 이제 곡선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우리 MCB 투입할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 순차적으로 경사지게 저렇게 위치하자 얘기예요. 그러면은 곡선에서 정속하고 승차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선 전복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비상제동 때 얘를 차 진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우리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선루프를 열고 이렇게 손을 내면요, 손에 느껴지는 바람의 세기가 있을 거예요. 100km 때보다 300km 달리면 속도가 3배가 되면 여기에 저항은 9배가 되는 거예요. 9배 정도 힘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걸 제동으로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항공기 타고 착륙해서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 이 날개의 상판이 위로 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창가 쪽에 앉은 분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큰 소음이 나면서 급제동이 되는 걸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대신 이제 소음이 좀 생기죠. 그리고 이걸 실제 적용한 차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JR 이스트에서 개발한 패스텍 360이라는 차에 토끼 귀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평소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비상제동 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각각의 효과를 한번 보면요, 제동거리 단축 효과가 좀 있다. 우리 우선 앞에서 없나요? 점착력 이외에 이제 휠 레일 사이의 점착력을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상 추가 제동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동 거리를 단축하면 우리 표정 속도도 올리고 열차 회전율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송량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마찰 제동 장치를 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마찰 제동 장치의 교환 주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 슈하고 디스크하고의 분진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에서 길이 방향, 차 진행 방향으로 세우면은 롤링 요잉을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 향상도 되겠고, 차가 흔들리면 선로 부담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선에서 틸팅 효과는 이제 그 곡선에서의 속도하고 곡선 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틸팅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선의 정속, 안정성, 선로 부담 하중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게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패스텍 360입니다. 이 개발차를 제가 가서 개발차가 본선에 투입되기 전에, 영업운행하기 전에 한 600km를 타봤습니다. JR 이스트 연구소에 가서. 그때 이 비상제동을 잡으면 소음이 많이 나요. 대신에 제동 거리가 단축되는 게, 여기 걸 옮겨보면 360km에서 얘를 적용해 봤어요. 일반 제동하고 이 공기저항 제동을 같이 투입해 보면 275km에서의 제동 거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제동 거리가 훨씬 단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들쑥날쑥해지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플랩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동에 대해서만 제가 선행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CFD 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요 논문이 우리 고속의 350 이상의 차에서의 앞으로의 제동 장치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휠 레일 타입에서. 그래서 우리 이 항력 계수라고 해서 CD 값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동차 개발할 때는요, CD 값을 낮춰요. 우리 그 최근 G80 같은 경우에 CD 값이 0.24 뭐 이렇다고 되게 자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CD 값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제동 거리가 짧겠죠. CD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CD 값이 나오면 이제 공기 저항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CD 값, 드래그 폴스를 고려해서 판넬을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각도로 배치할지 그걸 CFD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4가지 케이스로 CFD를 해봤습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제 공기 유동 해석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 0, 1, 2, 3, 4 4가지 경우가 뭐냐면 0은 이거 없을 때, 그리고 1은 이거 한 줄만 했을 때, 2는 2줄을 했을 때, 3은 하나, 둘, 3줄을 저 날개를 달았을 때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공기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거는 실제 차, 그 일본의 자기 부상의 열차에 요걸 달아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결과 값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이제 CFD 했는 결과를 보면요, 여기에 첫 번째가 케이스 0입니다. 이제 없을 때, 이게 없어요. 일반 차 같을 때. 그때의 그 저항력이 한 24,000 정도 됩니다. 요거 한 줄만 달았을 때, 그때는 요 77% 정도 공기 저항이, 그러니까 제동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개를 달았을 때, 하나, 둘, 3개를 달았을 때까지인데, 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각각의 증가분이에요. 한 줄을 달면은, 없을 때보다 77% 드래그 포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얘보다가 27%, 얘보다 12%. 이게 하나 있고, 하나 있을 때, 2개, 3개 있을 때, 점차 저항력이 작아져요. 왜? 여기서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느껴지는 그 저항력이 여기 똑같이 안 느껴지고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한 개 달았을 때, 2개, 3개 달았을 때 각각을 비교하면 없을 때보다는 한 개 달면 77%가 증가하고 요거 대비 27%, 2개 대비 3개를 달면 12% 이렇게 점차 저항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도 없을 때 기준으로 각각 비교해 보면 하나를 달면 77%고 3개를 달면 없을 때보다 150% 정도 공기 저항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3개를 달면은 좀 효과는 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리도 중요해요. 바로 딱딱 붙여서 달면은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거리입니다. 여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의 거리가 7.5m일 때, 11m일 때, 17m일 때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7.5m일 때는 한 0.41 정도 CD 값이 나오고 1.7m, 17m를 떨어뜨리면 0.78 정도의 드래그 포스 값이 나옵니다. 드래그 포스 코에피션트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멀수록 좋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저도 그 날개 형상을 CFD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플랩의 크기, 모양, 형상별로 드래그 포스가 얼마가 걸릴지,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될지, 어떤 간격이 좋을지, 그래서 CD 값, 항력 저항 계수를 하죠. CD 값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작동할 때 유압으로 할지, 공압으로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게 되면 이제 풍동 시험하고 현천 시험이라는 그런 과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계점이라면 고속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저속, 뭐 전동차 이런 건 별 효과 없을 거예요. 350 이상, 앞으로 우리가 뭐 700km짜리도 하고 튜브 트레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게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켰죠. 질문이 있으면 저는 받을 시간도 있지만 그냥 끝낼까요?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으래요. 네, 네. 그 공기 저항 계수라고 해가지고 공기 저항이 작으면 CD 값이 작아요. CD 값이 여기 이 제동에서는 CD 값이 클수록 이 공기 저항이 제동의 5분이 되는 거죠. 그만 받을까요? 혹시 또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